자, 이번에는 돈이 흐르는 스토리 돈맥을 좀 짚어보는 시간입니다. 금융당국이 국민은행 알뜰폰 서비스 리브엠을 사실상 정식 승인을 하면서 금융권의 알뜰폰 시장 진출길이 열렸습니다. 기존 알뜰폰 업체도 긴장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이효은 IT 칼럼니스트와 함께 자세한 내용 들여다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이 금융당국이 국민은행 알뜰폰 서비스 리브엠을 사실상 정식 승인을 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 좀 소개를 해주시죠. 국민은행이 알뜰폰 사업에 이제 진출한 것은 이미 2019년 4월 일입니다. 네. 이때 당시로서 이제 혁신 사업이라고 해가지고 거의 기존에 할 수 없었던 사업을 임시로 한 2년 정도 승인을 해주겠다라고 승인을 받았던 거고, 그것이 이제 2021년에 재승인을 받았다가 이번에 드디어 정식으로 은행도 알뜰폰이라는 부가 사업을 할 수 있다라고 이제 정식 사업으로서 할 수 있도록 이제 승인을 받은 거죠. 국민은행이 이 알뜰폰 사업에 진출한 거에 대해서는 아마 궁금하신 분들이 꽤 많이 계실 텐데요. 네. 솔직히 일단 공식적인 이유는 이렇습니다. 알뜰폰 고객의 이용 데이터를 이용해가지고 어떤 이 금융과 통신 데이터를 결합하면 좀 더 혁신적인 이런 것을 끌어낼 수가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동시에 고객에게도 이런 그 새로운 데이터를 활용해가지고 더 나은 이제 혜택을 제공할 수가 있다라고 네. 얘기를 하는데, 네. 실제로는 알뜰폰을 이용해서 이제 국민은행의 고객을 좀 락인시키는 효과를 노린 게 아닌가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고요. 생각만큼 이 성장세가 빠르진 않아서 처음에는 한 100만 가입자를 먼저 받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네. 지금은 4년 동안 약 지금 42만 가입자 정도를 확보한 상황입니다. 네, 그렇군요. 금융과 통신 데이터 결합, 그리고 새로운 혁신을 이끌어낸다라는 건데, 이 금융위원회가 지난 12일에 금융통신 융합 서비스를 은행의 부수 업무로 지정을 했습니다. 여기에 대한 의미가 어떤 걸까요? 일단 저희 정부 입장에서는 지금 가계통신 부위가 굉장히 줄어들기를 원합니다. 뭐 안 그런 정부가 없긴 없겠지만요. 최근에 인플레이션율이 워낙 높다 보니까 이 가계통신비라도 인하를 해서 인플레이션율을 조금이라도 좀 다운시켜 보겠다라는 의도가 좀 분명히 있는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생각보다는 굉장히 좀 쉽게 정식 부가 사업으로 이제 승인을 받았다라는 의견이 좀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또 실제로 보시면 알뜰폰이 지금 전체적으로 차지하고 있는 비율이 휴대폰 중에서 한 13% 정도가 되거든요. 근데 실제 이동통신 전체 매출에서는 5%밖에 차지를 하지 않습니다. 이 차지하는 사람 수에 비해서 나가는 돈이 적다는 건 그만큼 어느 정도 이제 가계통신 안정에 기여를 하고 있다라고 좀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이 알뜰폰에 대한 또 그 관심이 좀 높아져서 기존 이동통신사도 좀 가격을 인하하는데 동참해 주길 원하고 있다라는 것이 좀 뚜렷하게 보입니다. 일종의 네. 매기 효과를 노리는 거죠. 네. 정말로 이 통사가 참여할지는 알 수가 없는데요. 네. 그리고 이제 그 은행 입장에서도 기존에 있던 예대마진 같은 이 단순한 수입원, 단순한 입에 파이프가 하나밖에 없었잖아요. 네. 이걸 떠나가지고 정말로 어떤 혁신 좀 다른 쪽으로서 이제 수익 사업을 펼칠 수 있는 이런 기회가 좀 생겼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다만 이제 신한이나 하나은행 같은 경우도 이제 뭔가 지금 알뜰폰 업계랑 같이 지금 사업을 하고 있긴 한데 정말로 이 알뜰폰 사업이 뛰어들지는 좀 의문입니다. 그런 상황이군요. 이 국민은행이 사실 국민은행 외에도 다른 은행도 알뜰폰 시장에 진출을 하는 건지 여기에 네. 대해서 좀 궁금해지는데요. 실제로 보면은 그 진출을 하지 않을 거라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한은행 같은 경우는 다른 이제 부가 사업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 있고요. 부가 사업이라고 해도 이제 혁신을 인정받는 사업을 하고 있는 것들이 있고, 그밖에 이제 신한은행과 하나은행 같은 경우가 다른 알뜰폰 업체랑 같이 요금제를 내놓은 건 있습니다. 네. 다만 그 국민은행 리브엠이 4년 동안 아직 계속 적자 상태에 있기 때문에 뭔가 이 사업을 해서 내가 돈을 벌 수 있다라는 걸 좀 보여주지 않은 상황이어가지고 쉽게 뛰어 들어오지 못하고요. 반면에 이 알뜰폰 사업에 들어올 수 있는 게 굉장히 쉽습니다. 자본금이 한 3억 원 정도만 있으면 되거든요. 네. 그래서 만약에 이 국민은행 리브엠이 뭔가 그 확실한 좀 이제 수익 사업을 보여준다라고 하면은 많은 곳에서 뛰어들 가능성이 있겠죠. 네, 다른 시장들도 지켜보다가 수익이 된다 네. 그러면 뛰어들겠다라는 얘기군요. 이 정부가 또 가계통신비 감소를 원해서 이렇게 시장을 또 열어준 거라고 볼 수 네. 있는데 알뜰폰 업계가 긴장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도를 지나친 출혈 경쟁으로 번지는 것을 우려하고 있는 목소리도 높은데요. 이 국민은행이 도매 대가의 90% 미만으로 요금을 책정하지 않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 입장을 고수할 수 있을까요?
사실 도매대가의 90%만 지킬 수 있어도 이게 크게 낮은 금액입니다. 실질적으로 저희 도매대가가 이 이동통신사에서 제공된 요금제의 40%에서 60% 정도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한 절반 정도의 가격을 계속 유지할 수 있다는 말이고요. 개인적으로는 지켜주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좀 가격을 좀 많이 투자를 해서 가격을 좀 팍팍 깎아주면 어떨까라는 이제 생각을 좀 해보는데요. 네. 어차피 지금 아마 많이 걱정하시는 건 그걸 겁니다. 이렇게 자본력이 있는 은행이 이 중소기업이 굉장히 많은 이런 그 알뜰폰 시장에 들어와 버리게 되면은 이 중소기업들은 이제 어떻게 하게 되냐. 안 그래도 지금 이동통신 자회사 5개 회사가 한 절반 이상을 지금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 다른 회사 이렇게 자본력을 가진 은행들이 너무 많이 돈 투자해버리면 다른 데 망하지 않겠냐라는 생각을 하실 텐데. 그렇죠. 예. 알뜰폰 과당 경쟁으로 중소업체 도산으로까지 이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우려하고 있는데 어떻게 근데 보십니까? 알뜰폰 쪽이 원래 많이들 들어오고 많이들 망하고 그럽니다. 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네. 이게 들어오기가 좀 쉬운 사업이고 워낙에 3억 원 정도면 가지고 들어올 수 있는 있고. 점유율들이 워낙에 좀 적어가지고요. 네.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지금 알뜰폰 업계가 지금 앞으로 사물인터넷이나 다른 쪽으로 좀 더 특화된 방향으로 스스로를 좀 성장시키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 통신사 입장에서는 좀 복잡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은행들이 알뜰폰 시장에 진출을 하면 이 통신망을 빌려 쓰는 고객이 되는 거잖아요. 네. 통신사는 어떤 입장일까요? 근데 반기는 분위기일까요? 처음에는 네. 이 이동통신사들이 알뜰폰 사업 자체를 되게 반기질 않았거든요. 네. 당시 정부에서 거의 반강제로 약간 좀 압력을 넣어서 시작한 이런 그렇죠. 사업인데 네. 지금 같은 경우는 이 알뜰폰 사업 자체가 이 요금제 굉장히 민감한 20대, 30대들을 따로 격리시키는 이런 격리요. 역할을 네. 하고 있는 좀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네. 오히려 지금 이동통신사에서 알뜰폰 영업을 좀 열심히 하고 있다라고 있는 이런 것들도 좀 보여주고 있는 분들이 있고요. 네. 그리고 지금 보면 알뜰폰 가입자가 대충 한 지금 1,300만 정도로 지금 돼 있는데 이 중에서 이 사물인터넷 회선이라고 있거든요. 자동차나 어디 이런 그 기기들에 들어가는 회선 빼면은 네. 한 지금 한 750만 회선 정도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저희도 5,500만 실제 휴대폰 이용자 회선 중에서 750만이니까 13% 정도를 이제 차지를 하고 있는데 이 정도는 뭐 이제 충분히 지금 이통사 입장에서는 오히려 지금 그 환영할 만하다. 라고 생각하고 있는 이런 입장인 것 같고요. 누가 쓰든 어차피 망 이용 대가는 꼬박꼬박 챙기기 때문에 별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은행이 들어와도 환영한다 네. 그런 입장이군요. 그런데 이 새로운 고객인 동시에 경쟁자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 은행이 알뜰폰과 통신사 이 통신요금제 경쟁에서 타격이 있지 않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타격이 있기를 바라죠. 정부에서도 그걸 원해가지고 네. 지금 강력하게 알뜰폰 쪽에 좀 힘을 좀 실어주고 있는 상황인 거고요. 네. 근데 원래 이것 때문에 지금 5G 중간 요금제를 내놓으면서 조금 요금을 내린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실제로 그 시장에서 움직이고 있는 걸 보면 5G 중간 요금제 같은 경우는 오히려 지금 기존 이통사의 LTE 고객들을 5G 요금제로 이전시키는 그런 효과를 지금 내고 있고요. 네. 뭐 딱히 알뜰폰으로 이전한 사람들을 나가지 못하게 잡아둔다. 이런 역할을 하지 않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네. 워낙에 알뜰폰이 가입하기가 어렵습니다. 지금 그래서 이제 젊은 사람들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많이 지금 확산되고 있는 이런 상황인 거고요. 그것 때문에 어떤 면에서 가입하기가 좀 어려운가요? 모든 걸 온라인으로 처리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네. 실질적으로 이 알뜰폰의 도매 대가가 싼 이유가 대리점 운영 비용을 빼고 이제 주기 때문이거든요. 네네. 근데 이 대리점 이용 비용이 없는 만큼 실제로 이 대리점에서 대신 처리해줬던 업무를 자기가 스스로 이제 처리를 해야 되잖아요. 네. 하다 보면 좀 뭐도 증명서도 받아야 되고 뭐는 된다 그러고 뭐는 안 된다 그러고 게다가 그 알뜰폰 업체가 50개가 넘는데 50개마다 그 각자 가지고 있는 정책들이 다 다릅니다. 복잡하네요. 그게 굉장히 복잡하기 때문에 네. 이런 걸 알아보고 뭔가를 가입하려고 그러면은 머리가 좀 아픈 부분들이 굉장히 좀 많습니다. 네, 그래서 아까 20, 30대 격리라는 말씀을 하셨군요. 요금제에 민감하신 분들이요. 네. 저 같은 사람들. 네, 그렇군요. 그래도 돈을 벌기 위해서는 알뜰하게 이런 정보를 흡수해서 사용을 해야 될 텐데 이 은행 알뜰폰은 카드 결제 할인을 해주고 또 금리 우대, 이 금융통신
이동통신 서비스 결합이 가능해져서 은행의 알뜰폰 진출이 소비자 입장에서는 뭐 선택의 폭이 좀 넓어지기 때문에 반길 수 있는 좋은 상황이라고 봐야 되는 건지 이게 또 마냥 좋은 건지 궁금합니다. 실제로 데이터를 많이 쓰는 젊은 사람들 같은 경우는 알뜰폰이 굉장히 유리한 면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알뜰폰을 오신 분들이 많고요. 구매은행 리브엠 같은 경우도 그동안 몇 가지 좀 괜찮은 요금제를 내놓긴 했었습니다. 네. 다만 지금까지는 이게 일종의 한시적으로 쓸 수 있는 사업이어가지고 크게 투자를 하지 않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이제 정식으로 부가 사업이 됐으니까 지금부터 좀 제대로 좀 힘을 쏟기 시작하면 좀 실질적으로 뭐 카드나 아니면은 이 뭐 은행 쪽 대출 이자나 아니면 뭐 은행 금리나 이런 부분들과 결합할 수 있는 부분들도 있겠지만 네. 나중에는 전 처음에 리브엠이 들어왔던 게 결국은 이제 KB페이 같은 이런 페이 사업을 좀 확장시키려고 들어왔던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리고 이번에 애플에서 애플페이를 내놓고 애플페이 뭐 캐시백 같은 경우를 또 굉장히 높은 이자를 주는 이제 통장으로 그렇죠. 넣어준다고 네. 했지 않습니까? 네. 이게 그러면 이제 한 번 들어가면 여기서 못 빠져나오는 거거든요. 이것처럼 실제로 이제 한 번 국민은행 알뜰폰을 가입하면은 예를 들어서 뭐 2만 원짜리 요금제를 쓰는데 학생들이 네. 뭐 한 달에 30만 원 정도 용돈을 여기서 KB페이로 쓰게 하면은 통신 무료 뭐 이런 식의 정책이 나오게 된다면 네. 굉장히 큰 반향을 불러일으키지 않을까 한쪽으로 생각을 하고 완전 있습니다. 묶이게 되겠군요. 네. 네, 소비자를 완전 유치할 수 있는. 그렇죠. 근데 특히 업계에서는 이 기존 타 업체와의 협업을 통해서 발을 들여놓은 이 신한은행과 하나은행이 정식으로 또 알뜰폰 사업에 뛰어들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는데 신한과 하나은행도 뛰어들 준비를 하고 있는 걸까요? 공식적으로는 뛰어들 준비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신한은행은 부르릉 같은 배달 사업을 따로 이제 혁신 사업으로 인정받아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것을 좀 키워가지고 빨리 이제 정식 부가 사업으로 인정받는 게 좀 신한은행의 당면한 목표고요. 하나은행과 신한은행 같은 경우는 이제 알뜰폰 요금제를 내놓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예를 들어서 어느 이동통신에서 하나은행 뭐 하나카드를 이용해서 하면은 얼마를 싸게 해주겠다. 이 통신비 할인되는 신용카드 개념인 거죠.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고 있는데 네. 기존에 이 홈플러스나 이마트 같이 나름 좀 괜찮다 싶은 업체들도 이 알뜰폰 업체 사업에 들어왔다가 망하고 빠져나간 적이 꽤 많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좀 더 확실하게 좀 아무래도 은행권이니까요. 좀 보수적으로 접근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좀 이걸로 이득이 난다 싶으면은 아무래도 이제 금방 들어올 것 같고요. 그 전까지는 자신들이 하고 있는 사업이나 아니면 이미 있는 사업체랑 좀 같이 협업해가지고 요금제를 내놓는 정도 선에서 머물 것 같습니다. 다만 이게 돈이 된다 싶으면 언제든지 뛰어들 거라는 거 그건 확실합니다. 네, 알뜰폰 업체와 요금제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될 텐데 사실 이게 이 리브엠 정식 승인이 이동통신 시장 경쟁의 활성화가 될지 또 예. 도를 지나친 출혈 경쟁으로 번지지 않을지 정부의 역할도 중요해 보이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아마 많은 분들이 알뜰폰 쓰시는 분들이 좋아하고 있는 부분들은 영원 요금제입니다. 영원이요. 예, 최근에 네. 이제 리브엠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이제 네. 리브엠이 공식적으로 뭔가를 하기 전에 미리 이제 가입자를 확보하기 위해서 지금 내시는 그 일반 이동통신사로 따지면 한 6만 원 정도 요금제에 해당되는 것들을 그 요금이 아예 없는 건가요? 그러면? 한 6개월에서 7개월 정도 영원으로 지금 제공하는 이벤트들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그 특정 업체 같은 경우는 이제 1,000명 한정으로 했다가 서버가 터져가서 더 이상 이제 접속을 못하기도 하고요. 아, 1,000명 한정으로 예, 했다가 그러니까 이벤트성으로. 그렇습니다. 근데 네. 실질적으로 이제 뭐 통화 무제한, 근데 이제 데이터도 거의 무제한인데 네. 이런 요금제를 한 6개월 동안 영원, 그 다음부터 뭐 3만 원, 4만 원 이 정도로 지금 쓸 수가 있는 거니까 네. 굉장히 많은 분들이 이런 경제를 지금 굉장히 환영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고요. 네. 동시에 지금 다음 달에도 뭔가 좀 새로운 어떤 좀 경쟁적인 요금제가 좀 나와주지 않을까라고 네. 하면서 기대를 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네, 영원 요금제는 정말 매력적인 것 같은데요. 네. 6개월만이 아니라 어떻게 더 은행과 결합이 돼서 네. 뭔가 더 큰 서비스들이 있으면 근데 실질적으로 그걸 노리는 거죠. 네. 이게 6개월 정도 하면서 계속 메뚜기처럼 옮겨 타신 분들이 계세요. 네. 이런 분들은 계속 영원으로 쓰실 수가 있는 건데. 아, 50개 네. 업체를 다. 네, 보통은 한 4-5개 업체에서 돌아가면서 네. 왔다 갔다 하십니다. 네, 그럴 수가 있는 부분이군요. 정말 똑똑한 소비자들에게 정말 많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우리 돈이 벌 수 있는 돈이 흐르는 스토리 이효은 IT 칼럼니스트와 함께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